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카페공인중개사 윤동성입니다. 오늘은 무등일보고요. 아파트 수업 강주시 주택정책 후세들에게 재앙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기 지역경제 이대로 좋은가, 주택시장 과열 혼탁, 분양가 폭등, 난개발 외지업체 독식, 법제도 한계 탓, 관리감독 외면, 주택시장 애곡, 사회적 문제 확산, 지자체 현실인식은 너무나도 아닐 1998년 이야기 때보다도 더 나쁜 것 같습니다. 강주 지역 경제 상황을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마저 최대의 위기라며 아우성입니다. 어제 오는 일이 아니지만 지역 경제 현장을 가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값이라도 저렴히 살만했는데 최근 고분양가로 내 집 마련 꿈은 사라져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정치권은 내년 총선에만 매몰되어 관심조차 없고요. 이에 본보는 위기 이후 지역경제 이대로 좋은 거라는 주제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지역경제가 힘드는데 다른 것은 얘기 않고 그 집값이 비싸다 이거에 포커스를 둬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고분양가 행진, 투기 광풍, 난개발, 외지 대기업 독식, 지역자금 유출 등 최근 강주 지역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외지 대기업 건설사와 재건축 재개발조합, 투기 세력들이 지역주택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분양가 행진과 무분별한 건립 등이 계속될 경우 후세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강주시나 지자체들은 법과 제도적인 한계를 이야기만 하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일한 현실 인식이 더해지면서 주택정책의 난맥상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주 지역의 아파트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분석입니다. 전체 주택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8.9%, 세종의 83.3%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여기도 아파트, 저기도 아파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올해 입주하는 C아파트는 14,099억으로 지난해 2배에 달하고요. 2020년도부터 2028년까지 총 17만 7,617가구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고요. 현 주택 전문가는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무분별하고 공급과 난개발로 강주가 콘크리트 숲으로 덮인 회색 도시로 변하고 있고요. 도시 미관 자유와 삶의 질 저하 등의 각종 문제점이 근데 여기는 좀 아니죠. 하여튼 콘크리트 숲이라는 것은 또 이해를 하겠는데 삶의 질의 저하는 아니죠. 어쨌든 이제 거기 포커스를 기사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삶의 질은 상승됐다고 봐야 돼요. 다만 주제의 논점이 어디로 말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고분양가라서 거기에 대해서 뭐 삶의 질 저하는 얘기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쾌적한 주택에서 사는 거니까 삶의 질은 향상됐다고 봐야죠. 또 분양가 폭등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빼앗고 투기 광풍 사회적 병폐를 이야기시키고 있고요. 외지 대형 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과 과도한 조합 혜택으로 일반 분양자들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강주 지역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평당 1,227만 9,3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7% 급등했고요. 이 소rin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고요. 올해 강주 지역의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40대 1로 세종시 44대 1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일부 수백 대 1에 달하는 이상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외지 대형 건설사들이 지역주택 시장을 점령하면서 지역자금 역외 유출이 일자리 감소 등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요. 대한전물건설 FA 강주시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주 민간 아파트 건설 현장 28개소의 하도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외지 건설사들이 진행 중인 현장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31%로 극히 조절했습니다. 이건 좀 조정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도급 비율을 한 50%까지는 좀 올려줘야 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시장의 과열 혼탁 양상은 법과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무관심과 허술한 관리 감독이 이를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크다며 주택시장 애곡 현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대하는 지자체의 현실인식은 너무나도 아니란 것 같다고 꼬집었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가장 이 신문의 이제 포커스는 그런 것 같아요. 강주광역시 시민들이 가난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다음에 너무 고분양가다라는 것을 전제를 또 깔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강주의 그 소득 수준이 있잖아요. 전국 서울시, 광역시 놓고 보면 하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이제 문제점을 좀 이제 지적하자면, 여기는 아예 강주시가 그 뭐 제조업도 없고 뭐 가난하다는 전제를 좀 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포커스고요. 그렇지만 않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사회적 현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그 아파트에 살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조금만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다가구 다세대에서 산다는 게 좀 치안이 안 되고, 이제 요즘은 좀 그래도 나왔지만 예전에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주택은 뭐예요? 그 어떤 건설회사라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뭐 중흥, 삼성, 에미안 뭐 이런 건설사들도 쉽게 말하면 하자, 뭐 투성이고 뭐 있는 사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있죠. 그런데 그래도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 보증회사에서 연결돼서 또 하자도 좀 봐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개인 목수들이 짓거나 개인 업체들이 짓는 조그만한 그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거 지어놓은 거 보면 정말 여기는 난림공사로 해놓은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추억, 그 다음에 그 학교 배차 문제 이런 것, 학원 배차 문제 이런 것, 아파트의 삶이 편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병리 현상이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이제 포커스는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이분의 기자분의 의견도 뭐 틀리다는 말은 아니었는데,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지구 단위 내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단독주택은 정말 또 돈 많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지구 단위 바깥에,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는 지구 단위 바깥에라고 할지라도 광주광역시 자체는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비싼 것 같아요. 주택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뭐 행암동이라든지 뭐 어디 뭐 대지동이라든지 이런 데만 가도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가 더 쌉니다. 물론 이제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게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허름한 주택. 근데 허름한 주택에서는 주차 공간도 없는, 예를 들어서 40평대, 30평대 이런 단독주택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한 80평이나 100평 정도 토지, 150평 정도 된 토지에야지 단독주택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단독주택이 더 부자들이고, 아파트에 사는 게 중산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산층들이 가장 필요한 숫자의 아파트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시리즈로 계속 나오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한번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